5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살 자신 있으면 이 영상 끄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생산자 모드로 전환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신의 사명 한 줄 선언을 댓글로 남기신 분 중 3분을 추첨해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산자의 삶을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누구나 다 생산하고 소비하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뭘 원해요? 소비하길 원해요? 생산하길 원해요? 주로 소비하길 원하죠. 사실 인간 최대의 생산은 출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지금은 출산율도 급감할 정도로 사람들은 생산성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저는 기회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해요. 근데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과 일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시간이 앞으로 5년에서 한 10년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는 이전의 무언가로부터 온 무언가예요.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2011년도였는데 25년도 현재의 모습이 이기까지 뭔가 달라도 달랐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이 생산자의 삶을 산다는 거는 본인을 입증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내는 삶이라고. 근데 물론 직장 내에서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우리가 자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저도 일을 배운 근간은 다 조직 내에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야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야, 내가 얘기했죠? 잉여가 생겨야 투자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정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일확천금을 어쩌면 벌 수는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심지어 종종 나오죠. 근데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삶을.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상수함 수는 사람이 있겠죠. 계속 갑니다, 그냥.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보통 그래프가 그래요.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지인 누구를 다 봐도 보통 그래프가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현대사회는 특히. 그건 우리 부모 세대 이야기야. 우리 부모 세대에는 막 경제도 급변하고 IMF도 오고 막 그러죠. 근데 제 세대는 적어도 본인이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가, 그걸로 인생 30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생산자로서의 삶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준비되지 못한 채 나락을 가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나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뭐다? 생산자로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소비는 본능이거든. 우리는 뭐 쓰는 건 잘해. 돈만 있으면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 소비만 하는 사람에게 부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남들이 창출해내지 못한 무언가를 본다던가 기획해낸다던가 생산해서 꾸준히 팔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좀 큰 세계관인데 크게 4파트로 딱 이야기 짧게 끝낼게요.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팀빌딩 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각자의 독특함을 드러냈죠. 맞아요. 사람은 각자가 독특함을 갖고 있어. 그 독특함을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독특함을 열등감으로 짓눌러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무기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야. 제가 제 라이프를 어떻게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하고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획, 제작, 판매, 운영. 우리 공간 사업으로 들어가 볼까? 공간 사업도 우리는 좀 남다르게 기획했죠. 남들이 다 풍선 붙이고 파티 막 이런 인스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편의성에 집중했죠. 청년들에게 거실을 주자. 일단 우리 정의부터 바꿨어요. 기획 바꿨죠. 제작도 그래서 다르게 했죠. 남들이 그냥 쉽게 창업할 때 우리는 엄청 오랜 시간을 진중히 거쳐가지고 정말 저렴한 매물, 폐업하지 않은 매물, 우리는 성공하는 매물을 안 찾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제작도 남다르게 했죠. 그리고 시장에는 성장하는 시장이 있고 줄어드는 시장이 있고, 우린 작은 시장이지만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고 있죠. 그 전략이에요. 그리고 판매, 우리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정말 많이 공부했죠. 진실 잘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온갖 도구들을 다 학습하고 실제로 우리 그 결과물이 고객들 눈에 먼저 띄고 있죠. 그리고 우리 운영하면서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게 없죠. 각 스텝마다 이게 최선인가? 최선인가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요한가 질문이에요. 최선일 필요조차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제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업 모델이 심플해 보이지만 그 심플함을 달성하기까지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근데 개인의 삶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머릿속에 프레임워크라는 거 하는 이유는 생각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요. 정돈되지 않는 생각을 내 틀 안에 가두고 거기에서 남들과는 다른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라고요.
가장 흔한 게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 프레임은 넣어놔요. What, why, how. 이 프레임의 기초입니다. 두 분이 오시고 제가 그거 물어봤을 거예요. 인생에 사명이 있냐?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두 분의 대답이 뭐였죠? 일단 진실, 자승자강. 목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자승자강은 how에 가까워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왜 자승자강 해야 되지 하면 어쩌면 what에 가까워질 수 있어. 진실이 원하는 삶이. 생각보다 우리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돈이 아닐 수도 있어. 진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자승자강. 그래, 나는 과거에 나와 경쟁한다. 왜요? 발전하려고? 왜요? 왜 발전해요? 발전해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편하고 행복한 삶이 달성되었다 칩시다. 그럼 그대로 쭉 살면 돼요. 진실의 생각은 내 삶이 편하고 행복한 걸로 끝.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자, 세 번째 질문. 지금은 편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네. 왜요? 무엇 때문에? 왜냐면 이게 본질에 다가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편하고 지금 불행해요? 불행하진 않는데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자승자강해서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안정이 올까요? 그래서 행복하고 걱정이 없을까요? 지금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물론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라 답이 없어요. 내 답이 이거니까 넌 이걸로 살아야 돼라고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펄포즈예요. 인생에 있어서 생산자의 삶은 펄포즈라고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다가가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내 묘비명이 뭘길 원하는가. 어떻게 묘비명이 나오면 좋겠어요? 행복했다. 아, 행복했다. 좋아요. 행복했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시우가 그때 나한테 이야기했던 펄포즈가 뭐였지? 재밌게 살자. 재밌게. 왜요?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돈이라고 하면 네. 돈이 없어도 재밌게 사는 행복. 돈이 없어도 재밌으면 되니까.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행복을 원하며 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질문을 계속 파서 끝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진짜 내가 행복한 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걸 알아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직장 다닐 때는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입사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애 낳기 전에 애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무언가 모호한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는 무언가를 달성시켜 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왜 굳이 달성을 해야 돼? 오늘 이거 주제가 이거잖아. 왜 굳이 우리는 달성시켜 나가야 되는가? 사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정체형 사고라고 하는데 대부분 90%의 사람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태어났으니까 살고 아프기 싫으니까 행복하고 싶고 직장 들어갔으니까 그냥 잘리기 전까지 다니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정체형 사고들은요 통제를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행복을 추구했을 뿐인데 태어나서 그냥 내가 일반 소비자로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두 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용어가 소비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는 결국에 생산자에게 통제당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아무도 안 알려주는 비밀이야. 나는 태어났으니까 즐겁게 게임을 하고 싶고요. 나는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께 게임을 드릴게요. 그래요. 여러분께 직장을 드릴게요. 통제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 여러분의 주도권 아래 있지가 않아. 여러분은 직장에서 월급을 줘야지 쓸 수 있을 거고요. 생산자들이 공급한 서비스가 있어야지 소비할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건요. 사실 일반적이냐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되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장형 사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장형 사고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주도성이에요. 근데 자승자강, 재밌게 사실 이게 주도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생산으로 풀어야 돼요. 나는 주도적으로 게임해. 난 주도적으로 오늘 놀았어. 제가 얘기했죠? 제가 겁 좀 줄게요. 평생 통제당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으니까. 저는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요. 매장의 오픈 여부를 통제할 수 있고요. 점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희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제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 안 해서 나중에 외부로도 통제당합니다. 이제부터 순서대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순서대로. 그냥 요거대로 따라오면 돼. 우리가 앞으로 일할 때도 요 프레임워크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 기획이에요. 살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내가 좀 바쁘지 않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야. 얼마나 내가 성장해야 될지 알기만 해도 사람은 나태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게을러.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모르는 상태인지조차를 모르는 거지. 기획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때. 맞아요, 제작. 그 다음 제작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판매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운영. 사실은요, 여기까지가 MVP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테스트할 때, 우리 인생을 테스트할 때도 이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게 A안이 있고요.
B안이 있고요. C안이 있겠죠. 인생은 정답이 없거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나한테 효율적인 걸 찾아가는 과정이야. 인생도 사업도. 그럼 이걸 택했어.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곱하기 단계예요. 내가 잘했던 거를 반복하는 거야. 우리 사업이 그렇죠. 우리가 이건 거 같아. 이거 앨리스 실패하고 곰나나 실패하고 다 했는데 요렇게 주니까 고객들이 만족하고 심지어 우리 합정 3호점에는 할아버지들도 다녀가네? 우리는 공간 비즈니스의 유니클로가 될 거야.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쓸 수 있는. 실제로 우리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한 거라고. 기획이라고. 그럼 이 안을 택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60번 반복했어요. 그럼 우리 이 모델을 찾아야겠죠. 그럼 인생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생으로. 똑같아. 옆 프레임안에 다 들어와. 사고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기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뭘 하고 싶냐고. 원트를 찾는 거야. 원트. 근데 그 원트는 원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리고 나서 허무가 밀려와. 예전에 우리 친구 누구는 자기가 20억이 있으면은 자기 은퇴하고 평생 먹고 살 거래. 놀 거래. 이런 친구도 가끔 있죠. 금액 목표를 딱 정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벌어봤거든요. 조금 그래도. 여러분보다. 벌어보잖아요? 아니에요. 그 크기만큼 또 고민과 성장에 대한 몰입감이 생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애초에 거길 못 가. 그럼 거길 가는 사람은 어차피 멈출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에서 멈추겠다는 사람은 어차피 거길 못 가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그냥 돈을 번다는 게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 질문을 해놔야 돼. 제 가치관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읽을게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가치 있게 돈을 벌어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저스트 두 일이야. 사실 난 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원칙을 확실하게 한 줄로 적어봐요. 이거 숙제야. 내가 적어놓고 갈 거야, 이따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한 줄이 뭔지. 예를 들어 저는 얘기했죠? 저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고 성취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행복한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대칭되는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저와 대칭되는 애가 있겠죠. 왜냐면 이건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항상 세계관이 충돌이 있어요. 내가 대칭되는 세계관은 돈이 전부야. 뺏어도 돼. 낭만은 없어. 걔네들이 나의 대칭되는 세계관이에요. 저는 인생은 낭만으로 가득해요. 돈을 벌 땐 도와야 돼요. 혹시 뺏어온 게 아닌가 불안해해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나의 강점은 뭐지가 들어가요. 스트렝스. 여러분이 강점 조사를 하라고 제가 책을 선물해 드렸죠. 그 책에는 5가지 단어로 우리의 강점 설명하죠. 순서를 한번 봐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을 써야겠죠. 내 약점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려면은 세계에 대해 주식창을 볼 게 아니라 나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이미 알려진 도구들이 많아요. 세상은 오픈북이야. 수많은 책들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도구들이 있어. 성공한 애들 똑같은 말해. 토시도 안 틀려 거의 내가 볼 땐.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 듣고 흘리고 어떤 사람 해보는 거야. 진짜 거기서 다 갈려. 5개가 뭐죠? 하나는 복구,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안에 연결성, 착상은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연결성은 무언가를 자꾸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 착상은 아이디어죠. 이거 제 강점이에요. 두 번째 강점이 제가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여러분은 동의 안 할 수 있겠지만 매력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뽑아내온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강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생산자의 삶을 내가 정의내린 겁니다. 뭐라고 정의내렸죠? 지식으로 증명하고 연결성 착상, 아이디어 해가지고 시도하고 ABC 테스트 해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했겠죠. 가치를 전수한다. 사회가 계승되는 방법이 원래 선배 세대가 무언가를 깨닫고 후세대한테 알려줘서 그래요. 부모가 본인이 배운 삶의 가치관을 자녀한테 물려주면 자녀는 부모의 삶을 영향을 받아. 보세요. 이게 전수예요. 의사소통과 매력으로 전수하는 거고 연결성 착상으로 문제 해결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은 평생 그냥 비즈니스로 증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강점으로 한 줄. 뭔가 이제 구체적이 됐죠. 행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보다는 좀 더 엣지 있죠. 아니 멋있어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넣고 눈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영적이라서 느낍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다가가서 돈 벌게 해드릴까요? 이런 사람과 눈에 비전이 찬 사람은 달라요. 이 느낌의 차이를 여러분이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다 눈에 비전이 차 있어야 돼. 동태 눈깔이 되면 안 돼.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뭔가 국률함이나 연민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아까 잠깐 이건 번외 얘기지만 충분히 행복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소비하고 있어. 우리는 소비를 못해 불행한 게 아니야. 그 착각을 버려. 진짜. 난 심지어 얘기했죠. 우리 100만 원 들고 결혼했다니까. 진짜라. 이건 내가 속일 수가 없어. 내 지인 사람 다 아니까. 빚 있는 집에 살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차도 둘째 낳고 샀어. 중고차 900만 원짜리. 차가 없어도 행복했어. 그리고 내가 놀라운 비밀 얘기해줄까? 그때 행복한 사람이 성장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부에 처하게 된다고. 근데 가난에 처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불행하다,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못 벗어나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야, 역설이야. 그래서 경제적 자유란 말은 절대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야.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보통 안 자유로워. 자유로워질 확률도 없어. 생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유일하게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생산자의 삶은 현재 삶에 대한 풍부한 감사,
일단 이게 전제돼야 돼. 그리고 성장형 사고, 미래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이게 없이는 이 삶을 못 가요. 그리고 이 삶을 가야, 제가 단언컨대 부자 된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업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이 생산자의 삶을 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도 받거나 아니면 이전 소득으로 내가 뭐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이런 부자도 있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냐고. 로또 당첨될 수 있어? 갑자기 부모님 바꿀 수 있어? 아까 이야기한 모든 거의 솔루션이 부자 되는 건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를 좀 다르게 해야 돼. 오히려 덜 소비적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결국엔 이런 질문에서 오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게 뭔가. 여기 소비 안 들어있잖아. 막 쓰고 싶다 안 들어있잖아. 기획은 그래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기획, 작은 기획 들어가죠. 근데 실력자들은 크게 그려요.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보통 시야가 단기적이지 않아. 사실 파티룸은 부업이죠. 무슨 이런 걸로 기업을 하겠. 내가 지금 600억 가치 기업 만들겠다 그랬지. 야, 무슨 부업 같은 아이템으로 600억을 찍어. 같은 아이템을 줘도요. 누구는 부업을 하고, 누구는 투잡을 하고,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자영업을 하고, 누구는 기업을 합니다. 누구는 사업을 하고. 달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시야가 어디까지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올해 시설비 회수해야지? 이건 부업이지. 시설비 회수 안 하면 어떡하지? 에어비앤비로 갈아타야 되나? 단기 임대 해야 되나? 이건 부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버는 돈과 관계없이 이 시장을 깊이 1년 동안 이해해보자. 일단 여기까지만 와도 사장이야. 사업가야.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구조를 짜서 반복적으로 한번 해서 이거를 무언가 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 즉 사업 자산화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사업가야. 그 다음 레벨은 이제는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더 큰 비전을 여기서 방점을 찍었으니까 영향을 확대하자? 기업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 같은 아이템도 어쨌든 그걸 결정하는 거는 시야의 길이야. 올해만 보느냐, 3년 뒤를 보느냐, 5년 뒤를 보느냐, 10년 뒤를 보느냐. 근데 이게 시야가 넓어지려면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큰 기획을 해야 돼. 큰 기획을 해봐야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강점이 뭔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최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 하나 뽑아내잖아? 이미 여러분 0.1%의 방점 찍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제가 얘기했죠. 10년에 무언가가 있다고. 그게 바뀌는 순간이 오늘이야. 혹은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바뀌는 순간이 오늘이라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지? 내 강점이 뭐지? 그래서 내가 한 줄로 정리해야 돼. 난 이렇게 살 거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사명은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닿을 듯 말 듯 하는 거야. 햇빛 같은 거야.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해 방향으로. 그거에 위배되면 내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곤조 같은 게 생기는 거지. 그거 나쁘지 않아요. 모든 사업가한테는 고집이 있어요. 제작. 제작은요, 사업에서는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 경쟁사, 고객. 기획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제작에서는 세상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나하고 이건 내가 줘야 될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음식 취향이 있다 칩시다. 좀 혐오 음식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가서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 설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생각은 아주 크게 하고 제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 타인에게 견심이 많아야 돼요. 내가 활동하는 인생을 통해 봤을 때 나의 인생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강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강점. 제작도 사실 결국엔 본인이야. 강점, 경험. 근데 이게 20대 때는 경험을 만드는 시기잖아. 근데 40대가 되면은 이 경험과 강점을 버리고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제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무언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삶이 아닌데 남의 경험을 갖고 와서 뭔가 제작하려고 한다고. 왜냐면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파티는 쉽지 않은 게 나는 그나마 이거 내 삶이라 그래. 상가 개발했고 시행 개발했고 공중에서 자격증 있고. 아니 이 업을 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커리어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운이 좋은 거지.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설계돼 있잖아.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야. 강점과 경험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럼 이걸 통해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을 도전해 봐야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적성인데 이게 뭐냐면 지속성을 관리하는 거야. 적성.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우는 영상 편집하는 게 남들보다 덜 힘들 수 있어. 나는 해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적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강점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미적 감각 이런 거는 이건 타고나는 거거든. 받은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많이 경험까지 쌓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조합돼서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프로덕트는 대부분 물리적인 걸 수도 있고 대부분 뭐 서비스인 것도 있죠. 저의 프로덕트는 뭐예요? 저희 커리어를 이은 공간과 그리고 저희 강점을 활용한 강의죠. 두 가지죠. 강의 서비스, 공간 사업. 그 두 가지가 제 프로덕트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조직 내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 내에서도 조직의 기획과 조직의 제작이 있겠죠. 여러분만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돼요. 판매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으로 들어가면 인생도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적을게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알려진 판매는요, 어디에서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가. 생각해보면은 전부 EW 에듀케이션이야. 어디에서는 외워잖아. 어디. 이게 채널 얘기예요. 채널. 얼마에? 이건 프라이싱 가격이죠. 어떻게? 이게 이제 프로모션이죠.
경영학에서는 이걸 보고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해가지고 프로덕트랑 엮어서 이제 이거 전체를 포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포피 전략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판매를 따로 끊었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적정 가격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인생으로 들어가도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가격은요, 가치보다 당연히 낮아야 돼요. 내가 노동시장에 월급 받는다. 그거는 내가 노동시간에 월급이라는 가격을 책정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밸류가 더 커야 돼요.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이게 1차 입증이야.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죠. 가격보다 비용이 낮아야 돼요. 이 비용이 낮다는 게 뭐냐면 저는 비용을 엄청 치렀어요. 왜냐면 하기 싫은 일 참고 했거든. 막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참으면 이거 비용이 커요. 그리고 또 비용이 큰 게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노가다를 해. 가격보다 가치는 있겠지. 근데 이 사람 비용이 너무 높아. 한 3일 하고 나서 삭신이 쑤셔. 이게 사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팔 때는 나의 코스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에 제공하는지, 이게 적정 가격인지.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판매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밸류를 압도적으로 올리면 돼. 노동시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밸류를 압도적으로 올리면 돼. 밸류를 압도적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야지. 결국에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야 돼. 저는 사실 제 시간당 가치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일을 했어요. 상권 담당자로서 성과 입증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상품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 채널은 뭐냐면은 노동시장으로 오면요, 팀에 해당돼요. 팀. 어떤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조직에서 일했을 때 이 궁합이라 그러죠, 일종의. 사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조직에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멀쩡한 사람인데 저평가될 수 있다고. 내가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난 저평가됐었거든. 내 이전 직장에서. 승질 안 지켜 이 새끼들이. 왜? 너무 창의력이 많으니까 이 입을 쉬질 않아. 내가 지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잖아. 일을 너무 잘하고 싶은. 근데 나라면 그 조직이 대기업이 아니었고 소기업이었다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대기업인데 시키는 일 제대로 안 하고 나대니까. 여튼 채널은 우리 노동으로 봤을 때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 궁합이라니까.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빛바래고 있으면 안 돼. 그 팀을 떠나야 돼. 프로모션 뭐예요? 노동시장에서의 프로모션은 자기에 대한 브랜딩이, 여러분 유튜브 하는 게 브랜딩이라 생각하잖아요? 조직 내에서도 브랜딩이 있어요. 이미 사실 며칠 일 안 했지만 두 분에게, 우리한테도 이미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편견의 입력값으로 딱 집어넣어. 아, 얘는 이거 약하네? 아, 얘는 이거는 이러네? 이게 편견이 자리 잡는데 시간 정말 얼마 안 걸려. 그리고 그것은 브랜딩이 됩니다. 제가 이전 직장 경험인데 조직에서 실패하고 다른 조직으로 이제 보내졌어요. 그때 제가 리브랜딩 했어요. 그때 입을 좀 닫고 무언가 똑똑해 보이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호의로서 후배들을 막 가르치고 막 이랬죠. 그랬더니 거기서 브랜딩이 됐어요. 오, 입을 조금만 닫아도 됐어, 난. 그러니까 그냥 똑똑함만 나타내면 되는데 내가 자꾸 이제 상사들마저도 가르치려고 드니까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프로모션 잘해가지고 승진했죠. 조직 내에서는요, 성과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본인을 브랜딩하는 거 사실 유튜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도 하는 겁니다. 운영. 자, 기획했죠, 제작했죠, 판매했죠. 자, 우리가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 서비스에서는 운영에 뭐가 중요해요?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면 제품이 결제가 됐으면 제품을 배송하죠. 딜리버리죠. 아니면 공간이 만약에 결제됐다 그러면 공간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열어주죠. 딜리버리죠. 자, 이거는요, 짧을수록 좋아요. 최소화, 최단거리. 이거에 그냥 몰빵한 회사가 있죠. 쿠팡. 이거 하나로 사업하는 거야. 운영단에서 그냥 딜리버리 하나로 사업하는 거라고. 누르면 발사.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세 단은요, 간편화, 최소화,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화, 또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화. 우리 비즈니스도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했으면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죠?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챘겠죠. 그 다음 레벨로 가려면, 반복하려면 최소화. 공을 던지려면 이만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손에 딱 들어오면 던질 수 있죠. 그럼 그 공은 멀리 날아가겠죠.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이 내가 20대, 30대 안에 기획, 제작, 판매, 나의 가치를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가치를 내는 방법까지 내가 도달했다. 그럼 그때부터 던지는 공은요, 20대 때 만약에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진짜 크게 되는 야구선수들은 10대 때 이미 150kg의 공을 던져요. 그럼 프로 나가서 그때부터 제구로 다듬는 거야. 이미 될성 부른 애들은 20대부터 다르다고. 이미 뭔가 공이 뭉쳐지기 시작한다고. 적어도 그 개념이 있다고.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미 많아. 오픈북이야. 최근에 그 야구선수 오타니 미쳤잖아요. 오타니가 그 그린 만다라트 그래프라고 봤어요? 이것도 프레임워크야. 가운데에다가 인생 최고의 목표를 적어놓고 인생 최고의 목표를 다시 또 8개로 나눠. 그 8개 각각의 또 중심 원에다가 또 나눠. 그거 왜 합니까? 이 과정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그 만다라트 안에 기획과 제작과 판매와 운영에 대한
모든 소스들을 8개에다가 하나 둘 셋 8개에다가 열어놓고 또 8개 또 적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붙여놓고 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항상 나오는 개념 중에 뭐가 나와요? 써라, 선언해라. 뭐 요즘 최근에는 뭐 약간 최면술사도 아니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난 이걸 종교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은 보통 믿는 대로 돼요. 종합하자면 생산자의 삶을 사는 법이라고 했는데 일단 본인이 생산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생각도 없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의 가치는 제로예요. 보지 마. 여기까지 봤다면 미안해. 근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생산자의 삶을. 근데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세상은 소비자가 통제당하고 생산자가 통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공평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업인들은 그런 거예요. 많이 먼저 준 도움을 통해서 앞으로의 도움을 무한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했죠. 에디슨의 전구 발명. 대대손손 10조 대 대손까지 되는 공짜로 해도 된다고 봐. 그 사람으로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이 밝혀지고 전기가 사용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억울해하면 안 돼. 건강한 자본주의에선.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경계해야 될 거는 돈 버는데 무슨 낭만이 필요해. 일단은 꼬셔. 뺏어와. 저가 매집해. 고가에 팔아. 야, 세력들을 모아. 근데 이게 한계가 없어. 걔네들도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가, 걔네들도. 나는 약간 일종의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사실 독립운동이에요. 현대판 독립운동. 지금은 이런 뺏는 세력과 돕는 세력, 사업가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 왜냐면 사업가 세력이 승리하려면 너무나 문이 너무 좁아졌거든. 아이템도 없어. 아무나 사업해? 못하지. 아무나 못하지만 사실은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할 수 있어. 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거든.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평생 직장은 없다. 떠날 준비를 해라. 그 말이 애초에 헤어질 걸 알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성장하기 위해 만났어. 그리고 이 시간들이 엄청 귀하다는 거 알아야 돼. 미래는 우리 거야. 우리가 이미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 끝. 저희는 생산자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저희는 앞으로 600억 정도 밸류의 회사를 단기적으로 빠르면 3년, 5년 이내에 키워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간사업 모델이 어반 클래식을 비롯해서 어반 아지트, 어반 엔터, 이제 연습실, 새로운 라인들을 확충하면서 우리 점주님들과 함께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겁니다. 우리 어반 패밀리의 비전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때는 소유가 아니라 정말 패밀리의 멤버십만 활용하면 내가 공부할 때도 어반 패밀리의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고 회의할 때도 어반 패밀리의 공간에서 회의할 수 있고 놀 때도 어반 패밀리 파티룸에서 놀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공간들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올인원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와 함께할 사람 모으려면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많은 사업부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영역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 많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아마 이제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점주님도 많아지고 그리고 영업 반경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현장 관리직도 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준비된 분들이라면 즉시 협업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가 지금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사 물량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저희 어반 패밀리와 함께 생산자로서 성장하시죠. 감사합니다.